여러분, 제주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탁 트인 에메랄드빛 바다,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 그리고 뚜껑 열고 달리는 오픈카의 낭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죠? 비행기표 예매할 때까지만 해도 설렘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 셔틀버스를 타는 순간 그 낭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행의 시작부터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 곳, 손님을 돈으로만 보는 눈빛들이 번뜩이는 곳. 네, 바로 제주도 렌트카 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차 빌리는데 무슨 갑질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제주도의 매운맛을 못 보신 겁니다. 기분 좋게 놀러가서 수십만 원, 아니 수백만 원을 뜯기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돌아온 사람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다신 제주도 안 간다. 이 돈이면 일본 간다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도대체 제주도 렌트카 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렌트카 갑질의 실태, 그 추악한 민낯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볼까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3년 전 기억하십니까? 해외여행 길이 꽉 막히자 전 국민이 제주도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제주도 렌트카 진짜 금특하였어요. 아반떼, 모닝 같은 소형차 하루 빌리는데 10만원, 15만원을 불렀습니다.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인기 차종은 부르는 게 값이었죠. 하루 렌트비가 20만원이 넘어가는데도 차가 없어서 못 빌렸습니다. 업체들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줄을 서니까 서비스, 친절, 그딴 건 개나 줘버렸죠. 비싸면 타지 마세요. 님 말고도 탈 사람 줄 섰어요. 이게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셔틀버스는 콩나물시루처럼 사람을 구겨 넣었고 차 내부는 청소를 안 해서 모래가 서걱거려도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왜? 당장 차가 급하니까요. 이때부터였을 겁니다. 제주도 렌트카 업계의 손님은 호구다라는 인식이 뼈속 깊이 박혀버린 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하늘길이 열렸죠? 엔저 현상으로 일본 여행이 대박이 났습니다. 제주도 갈 돈이면 후쿠오카 가서 쇼핑하고 온다는 말이 현실이 됐죠. 그럼 렌트카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엄청 싸졌습니다. 렌트카 가격 비교 앱 켜보세요. 하루 5,000원, 90% 할인, 커피 한 잔 값에 렌트 이런 자극적인 문구들이 번쩍거립니다. 와,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네? 싶으시죠? 천만에요. 이게 바로 덫입니다. 미끼를 문 순간 여러분은 그들의 설계에 빠진 겁니다. 하루 5,000원에 예약하고 현장에 가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보험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님, 이 가격은 차량 대여료만이고요. 자차 보험은 필수 가입인 거 아시죠? 일반 자차는 3만원, 완전 자차는 5만원, 슈퍼 무제한은 8만원입니다. 5,000원짜리 차 빌리러 갔다가 하루 5만원, 10만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양반이에요. 불안하니까 비싼 완전 자차 보험을 들었다고 칩시다. 이름이 완전이잖아요. 사고가 나도 내 돈 나갈 일 없겠지라고 안심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만적인 말장난이었는지를요. 많은 분들이 당하는 게 바로 이 단독 사고와 휠타이어 조항입니다. 좁은 제주도 골목길 운전하다가 돌담에 살짝 긁혔다고 쳐요. 완전 자차 들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반납하러 갑니다. 그런데 직원이 계약서 깨알 같은 글씨를 들이밀어요. 고객님, 이건 단독 사고라 보장이 안 됩니다. 또는 휠이랑 타이어 파손은 특약사항이라 별도 청구됩니다. 기가 막히죠? 완전 자차라면서 보장되는 게 별로 없어요. 휠에 기스 좀 났다고 휠 전체 교체 비용 수십만 원을 청구합니다. 심지어 범퍼에 손톱만 한 스크래치가 났는데 범퍼를 통으로 갈아야 한다며 수리비 50만 원, 거기에 차가 수리 들어가는 동안 영업 못한다며 휴차 보상료까지 청구합니다. 하루 렌트비는 5,000원에 빌렸는데 휴차료는 정상 요금 표준 대여료 기준으로 하루 20만 원씩 계산해서 받습니다. 3일 수리하면 60만 원이에요. 수리비보다 휴차료가 더 나오는 기적의 계산법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명 면책금 쪼개기라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보장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해서 안심했는데 사고 견적이 350만 원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상식적으로 50만 원만 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고객님, 한도 초과했으니 면책금 적용이 안 돼서 전체 수리비 다 내셔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약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거죠. 여행 마지막 날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돈 안 내면 못 보내준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량 반납할 때 연료 게이지 확인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처음에 차 받을 때 연료가 50% 있었어요. 반납할 때 48% 정도로 조금 모자라게 갔습니다. 그러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그것도 리터당 시세보다 비싸게 쳐서 받죠. 5,000원이면 넣을 기름을 만원, 2만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름을 더 넣어서 70%로 채워가면 어떨까요? 어이구 고객님 기름 많이 남겨오셨네요. 환불해 드릴게요 하는 업체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모자란 건 칼같이 받으면서 남는 건 꿀꺽하는 신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계산법입니까? 최근엔 청소비 명목의 삥 뜯기도 유행입니다. 차 안에서 금연인 건 당연하죠. 그런데 냄새가 난다며 혹은 발매트에 모래가 좀 있다며 클리닝 비용 10만원, 20만원을 요구합니다. 전 담배 안 피우는데요? 라고 항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전 손님이 피웠는지 님이 피웠는지 우린 모른다. 냄새나니 돈 내라는 식입니다. 증거? 없어요. 그냥 그들 말이 법입니다. 블랙박스도 믿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오류 나서 녹화 안 됐다거나 메모리 칩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순히 악덕 사장 한두 명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제주도 렌트카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제주도엔 렌트카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수백 개의 업체가 난립해서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대여료를 500원, 1000원까지 낮춰서라도 일단 손님을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헐값에 차를 내주면 당연히 적자겠죠? 그 적자를 어디서 메꾸느냐? 바로 사고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그리고 과도한 보험료로 메꾸는 구조가 정착된 겁니다. 말 그대로 손님 한 명만 걸려라는 식의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는 셈이죠. 정비소가 렌트카 업체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려서 나눠 먹는다는 의혹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범퍼 살짝 긁힌 걸로 범퍼 교체에 도세까지 견적서 뽑는 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한통속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기업 렌트카로 때 SK 등등 가격이 좀 비싸도 예약이 꽉 찹니다. 사람들도 아는 거죠. 몇만 원 아끼려다가 중소업체 가서 몇백만 원 뜯기느니 차라리 돈 더 주고 마음 편하게 대기업 쓰는 게 낫다는 걸요. 결국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영세업체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시장 전체가 불신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섬 휴양지인 일본의 오키나와랑 비교해 볼까요? 오키나와 가서 렌트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일단 차가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차량 상태 체크할 때 정말 꼼꼼하게 하지만 억지 부리지는 않아요. 기존에 있던 흠집들 지도에 다 표시해주고 반납할 때도 터무니없는 트집 잡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보험 체계도 단순해요. 면책 보상 가입하면 웬만한 건 다 커버됩니다. 타이어 펑크 났다고 휠값을 물어내라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 안 합니다. 무엇보다 NOC 휴업 손해 비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사고 나도 얼마 낼지 미리 알고 시작합니다. 제주도처럼 부르는 게 값인 깜깜이 청구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말 통하는 한국 땅 제주도가 말 안 통하는 일본보다 더 무섭고 불안한데 누가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상황 어떤지 아세요? 비상입니다. 내국인 관광객 수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 성수기에도 빈방이 남아돕니다. 식당들은 팔이 날리고 시장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렌트카 차고지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차들이 빽빽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업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렌트카 반납하다 싸웠습니다.
수리비 눈탱이 맞았는데 도와주세요 같은 글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매출 채우려고 한 명 한 명에게 더 악착같이 뜯어내려는 걸까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겁니다. 제주도청에서 단속하겠다, 자정 노력하겠다 매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갑질을 당한 관광객이 과연 제주도를 다시 찾을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 제주도 갈 바엔 돈 조금 더 보태서 동남아나 일본 가. 거기 가면 왕 대접받는데 제주도 가면 호구 취급당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여행객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도 사람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의 모든 렌트카 업체가 사기꾼은 아닐 겁니다.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장님들도 분명 계십니다.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죠. 지금 제주 렌트카 파는 몇몇 악질 업체들이 흐려놓은 흙탕물 때문에 정직한 업체들까지 숨을 못 쉬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최저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약하기 전에 자차 보험 약관 꼼꼼히 읽어보세요. 단독 사고 제외, 휠타이어 제외 같은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인수할 때 사진, 동영상 꼼꼼하게 찍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스킬이 되어 버렸습니다. 블랙박스 작동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주도 렌트카 업계 사장님들, 지금 이대로 가다간 진짜 다 죽습니다. 한번 오고 말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손님들이 모여서 트렌드를 만들고 그 트렌드가 제주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수리비 몇십만 원 뜯어내려다 제주라는 거대한 관광 자원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맛있는 음식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행의 끝맛을 결정하는 건 결국 기분입니다. 마지막 렌트카 반납하는 순간에 느낀 불쾌함은 그 여행 전체를 망친 기억으로 남게 합니다. 제주도가 다시 가고 싶은 섬이 되려면 바가지와 갑질이라는 오명부터 씻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소비자의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이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제주도 렌트카 이용하면서 황당한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양심적인 업체를 만나 감동한 적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세요.